물체가 운동하려면 기본적으로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쌤이 갖고 있는 힘이 느껴지는? 안 느껴지는? 힘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화살표. 화살표를 이용해서 힘을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쌤이 예를 들었을 때 화살표를 짧게 그린 게 F, 길게 그린 게 EF였죠.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와 비례하게끔 그려내는 거야. 두 번째, 화살표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면 오른쪽 힘 가한 거고 왼쪽 방향으로 화살표 그리면 왼쪽 힘 가한 거죠. 힘의 방향이 화살표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화살표의 방향을 가지고 힘의 방향을 표시하기로 한 거야. 세 번째, 힘의 작용점, 힘이 어디에 작용하는지를 화살표의 시작점을 가지고 작용점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요 세 가지가 힘의 3요소라고 해요. 체크. 힘의 3요소, 힘을 표현하는 3요소입니다. 자, 저 힘의 3요소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물체가 운동하는지 샘플을 좀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여기 이 물티슈가 있는데 쌤이 왼쪽 방향으로 힘을 가할 거야. 어떻게 돼요? 일로 넘어지죠? 오른쪽 힘 가하면요. 일로 넘어지겠죠? 그죠? 힘의 방향에 따라서 두 번째 여기 힘의 방향에 따라서 물체의 효과가 달라지죠. 힘의 효과가 달라지죠. 확인하면 돼. 힘의 방향에 따라서 물체가 일으키는 힘의 효과가 달라진다. 인정? 네. 두 번째, 힘의 크기. 자, 같은 방향으로 밀 거야. 내 1N으로 밀었을 때 이렇게 넘어지죠. 10N을 밀면요. 이렇게 넘어지죠. 봤어요? 네. 봤냐? 날아갔죠? 힘의 효과가 어때요? 달라지죠? 힘의 크기에 따라서도 힘의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힘의 작용점에 따라서도 힘의 효과가 달라질까? 무슨 말이야? 똑같이 왼쪽으로 1N으로 밀 거야. 왼쪽. 근데 하나는 한 번은 위를 밀 거고 하나 아래를 밀 겁니다. 작용점이 달라지는 거야. 이 물체가 다르게 움직일까? 그렇지 않을까요? 봐봐, 잘 봐. 보여. 자, 위를 밀면 이렇게 넘어지죠. 잘 봐. 아래를 밀면 이렇게 넘어지죠. 보이네? 네. 이렇게 쓰러지고 아래를 밀면 이렇게 쓰러지죠. 네. 작용점이 달라져도 물체에게 나타나는 힘의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물체에게 힘의 효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힘의 3요소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힘의 단위는 그래서 뉴턴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알고 있죠? 몇 뉴턴. 근데 이거 보자. 킬로그램 힘. 우리 힘을 다른 말로 무게라고도 했죠? 네. 힘과 무게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네. 우리 무게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죠? 네. 이 F가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게 킬로그램 힘이라고 해서 이게 무게의 단위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kg 힘이 얼마다? 9.8 곱한 거니까 9.8N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알짜 힘을 한번 구해볼게요. 알짜 힘. 간단합니다. 한 물체에게 F1과 F2의 힘을 가하면요. 같은 방향으로 힘 가한 거니까 두 힘이 합쳐지겠죠. 만약에 이게 2N, 얘가 3N이면 알짜 힘 얼마다? 5N이 됩니다. 맞죠? 근데 반대로 한 물체에게 오른쪽으로 5N, 왼쪽으로 2N으로 밀면요. 알짜 힘은요. 오른쪽 3N이겠죠. 그죠? 자, 이때 두 힘의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알짜 힘은 얼마다? 두 힘의 차이만큼이 알짜 힘이죠. 알짜 힘의 방향은요. 큰 힘 방향이 알짜 힘의 방향이 됩니다. 맞죠? 큰 힘 방향. 써있어. 알짜 힘의 방향, 큰 힘의 방향 쪽으로 알짜 힘이 작용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봐, 세 번째. 양쪽 힘이 똑같아. 그죠? 아니네. 세 개. 소리. 세 개의 힘이 작용할 때는 첫 번째 힘, 두 번째 힘, 세 번째 힘을 다 합치면 되겠죠? 다 합친 게 그 알짜 힘이 될 겁니다. 알짜 힘이 될 거예요. 먼저 뭐부터 했냐면
F1과 F2를 먼저 했어요. F1, F2를 먼저 해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뺐죠. 네. 그 알짜 힘을 먼저 구하고 그 알짜 힘과 이 힘의 방향이 똑같죠. 네. 이걸 두 개를 더한 거예요. F3은 더한 거예요. 차례차례 알짜 힘을 구해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더하지 않고요. 먼저 이거 먼저 더하고 그렇게 나온 알짜 힘을 이 F3하고 더한 거예요. 그래서 알짜 힘을 구해냅니다. 이 세 문제입니다. 한 물체에게 오른쪽 6N, 왼쪽 3N이라면 알짜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3N. 방향은요? 오른쪽이죠. 그죠? 너무 쉽죠? 자, 2번에 나와 있는 알짜 힘과 물체 운동 상태 관계는 지난 시간에 쌤이 미리 얘기해줬어요. 물체 운동 방향과 알짜 힘의 방향이 똑같다. 나란하면 속력이 점점 빨라져. 반대 방향이면 속력이 점점 느려져. 수직이면 아니지. 운동 방향과 알짜 힘이 수직이면 속력이 변할 수는 없어. 대신에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등속 원운동을 해. 이런 말 해서 원운동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조건이었고요. 비스듬하게 작용하면 속력도 바뀌고 운동 방향도 바뀌는 그런 운동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설명한 거를 미리 앞에서 미리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제 힘의 평형 조건입니다. 힘의 평형 1번 끝났어요. 힘의 평형 간단해요. 봐봐. 어떤 물체한테 하나는 F2의 힘을 오른쪽 가하고요, 하나는 F1의 힘을 왼쪽 가하는데 두 힘의 크기가 똑같아. 그 얘한테 작용된 알짜 힘은 얼마야? 0이죠. 알짜 힘이 0일 때 힘의 평형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물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겠네요. 힘을 가하고 있지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있을 때 힘의 평형 관계다. 힘이 평형 상태다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힘의 평형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힘의 평형이 성립하냐? 양쪽 힘의 크기가 같아야 돼. 방향은 반대여야 돼.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거. 힘의 작용점이 어때?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힘의 작용점이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 맞아? 이걸 작용선이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작용점이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 만약에 같은 선상이 아니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봐봐, 이런 일이다. 안녕. 봐봐, 이거 봐. 두 힘이 방향이 다르고요. 크기 똑같죠? 그럼 평형인가요? 근데 작용선이 달라. 어떻게 돼? 땡기면 돌아가죠? 네. 돌아가면 평형이 아닌 거잖아. 자, 땡긴다. 자, 휙 돌아가잖아. 돌아가면 평형이 아닌 거야. 돌아가서 어떻게 돼? 돌아가서 작용선이 같아지죠. 그때 평형이 되는 거야. 이 순간만큼은 평형이야, 평형이 아니야? 아니야. 이유가 뭐냐? 작용선이 다르니까. 너는 작용점의 위치가 다르니까 라고 말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하나 볼게. 이거 당연히 힘의 평형이죠. 힘의 방향 반대고 작용선 같고 크기 똑같으니까 얘도 움직이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도 얘는 알짜 힘이 0이라서 작용이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오는데 봐봐. F2를 읽어봐. 물체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지. F1을 읽어봐. 물체를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죠. 둘 다 목적어가 뭐야? 물체를이죠. 하나의 물체에게 목적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물체에게 두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야. 다시, 하나의 물체에게 두 힘이 작용해야 평형이 성립한다. 목적어가 같아야 한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뒤에서 평형 관계할 때 나올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힘의 평형에 대한 내용은 됐고요. 3번. 뉴턴의 운동체 1법칙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관성. 관성 미출자. 관성은 정의가 뭐다? 물체가 자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자기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관성. 과학자들도 관성이 왜 벌어지는지, 왜 일어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이름이 관성이다. 관자가 그럴 관자다. 한자로 그럴 관자. 성은 성질 성자예요. 해석하면 그런 성질이야. 관성이 뭐다? 그냥 그런 성질이야.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자연계에 원래 존재하는 그냥 그런 성질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성질이에요.
물론 이걸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얘 자체가 왜 그러냐 했을 때 에너지적인 내용을 접목하지 않으면 왜 그런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성질이야. 자연계 이런 성질이 있어. 자, 어떤 성질이냐 보세요. 자, 관성이 자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정지관성, 두 번째 운동관성으로 나눠집니다. 관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으로 나누어져요. 정지관성은 뭐야? 정지한 물체가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성질. 운동관성은 뭐야?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질. 이게 운동관성이 되겠죠. 자, 중요한 법칙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하나씩 볼게. 자, 첫 번째, 정지관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녕.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 쌤이 버스에 딱 탔어. 쌤 키가 2m 가까이 되니까 손잡이가 눈앞에 있겠죠. 이렇게. 자리가 없어, 그지? 자리가 없어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섰단 말이야. 근데 손잡이가 지금 잡았잖아. 손잡이가 어딨다? 내 눈앞에 이렇게 있겠지. 잡았어. 그잖아. 머리가 막 달랑말랑해. 그죠? 되게 불편하네. 이 버스. 이러고 있는 거야? 그죠? 맞죠? 나 그렇게 살 거 아니야? 버스가 좀 작네요. 내가 큰 거 아니고? 좋아요. 어쨌든 버스를 타는데 현재 버스는 정지 상태죠. 버스가 붕 출발합니다. 나 어떻게 되지? 뒤로 넘어지죠. 잘 봐. 쌤 말을 잘 들어야 돼. 버스가 붕 출발하자. 나는요? 가만히. 난 출발한 적이 없어, 그지? 버스만 혼자 붕 간 거야. 잘 봐. 근데 분석하는 방법은 버스하고 나를 구분합니다. 붕 출발하는 그 힘은, 버스를 출발시킨 그 힘은 누구에게 작용합니까? 나야 버스야. 버스를 출발시킨 힘은 당연히 버스한테 작용하는 거죠. 맞아요? 버스를 붕 출발시킨 힘은요, 버스에게만 작용하죠. 나한테 힘이 작용해서 안 했어. 안 했으니까 나는 남아있고 버스만 붕 간 거야. 봐봐. 내가 버스에 딱 탔는데 버스만 붕 가. 나 어떻게 돼? 그래서 뒤로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잘 들어. 뒤로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뒤로 밀린 게 아니야. 누가 날 뒤로 밀었나요? 아니잖아. 나는 내 뒤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마치 뒤로 밀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걸 관성력이래요. 관성력. 관성력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관성력은 실제 존재하는 힘이 아니야. 그래서 가상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내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붕 출발하니까 나는 뒤로 밀리는 것처럼 보여. 마치 힘을 받은 것처럼 보여. 근데 버스가 힘을 가지는 않잖아요. 버스가 혼자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온 힘은 아무것도 없는. 맞아. 나한테는 힘이 온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치 뒤로 넘어지니까 힘을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이 힘을, 뒤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힘을 가상의 힘, 관성력이라 불러줍니다. 이 힘은 실제로는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는 힘입니다. 이해돼요? 네. 자, 그럼 관성이 작용한 건 버스에게 관성이 작용했나요? 나에게 관성이 작용했나요? 나죠. 관성의 정말 중요한 특징 첫 번째. 그 물체에게 힘이 가해지지 않은 물체에게 관성이 나타납니다. 힘이 가해지지 않은 물체에게 관성이 나타납니다. 현재 얘는 힘을 가했죠. 힘을 받았죠. 나는 힘 안 받았죠. 그러니까 나한테 관성이 일어납니다. 어떤 관성? 정지 관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집니다. 어디 나와 있냐 읽어볼게요. 자, 관성의 특징입니다. 관성은 여기 나와 있어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합니다. 관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알짜힘이 전혀 가해지지 않은 물체에게 관성이 작용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쌤이 얘기한 겁니다. 어떤 물체에게 힘이 작용되지 않았을 때 그 물체에게 관성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이 첫 번째 관성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관성의 특징이 이겁니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큽니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더 커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쌤이 여기 타고 있는데 뒤에 이따만한 아줌마가 이렇게 타고 있어요. 비슷한가? 이따만 아줌마. 버스가 붕 출발해. 쌤은 어이씨, 운전 똑바로 해요. 이러는데 아줌마는 퉁퉁퉁. 질량이 엄청 커서 관성을 더 크게 받은 거. 팍 받아서 뒤로 넘어집니다. 기사 양반. 그러겠죠. 아무튼 질량이 크면 쌤은 질량이 M이고 이 여자는 질량이 M일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러니까 훨씬 질량이 크니까 관성도 커서 크게 움직인다. 끼 앞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관성이 크니까. 자, 이걸 이미지화 시켜서 관성과 질량은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켜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구나. 관성은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다른 예를 볼게요. 이겁니다. 종이 위에다가 동전을 놔두고 종이를 땅 때려요. 종이만 날아가고 동전은 제자리 남아있겠지. 밑으로 통 떨어지겠네. 그 모습이야. 자, 그러면 종이하고 동전 중에 내가 힘을 딱 가했을 때 힘을 받은 건 종이입니까? 동전입니까? 종이가 힘 받은 거죠? 그러면 힘 안 받은 물체는 누구예요? 동전이죠? 그래서 동전에게 정지 관성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거 누구에게 관성이 일어났냐 질문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동전에게 정지 관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쳐져 있는 게 바로 관성이 일어난 물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관성이 일어난 물체에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죠? 관성이 일어난 물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얘는 뭐냐면 실 A에 추가 매달려 있고 밑에 실 B가 매달려 있는 거야. 일단 손을 떼보면 A라는 실이 있고 B라는 실이 이렇게 너덜너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현재 네. A 실이 B 실보다 팽팽하죠. 왜죠? 질량. 추의 무게 때문에. 맞죠? 누가 더 힘들다? A 실, B 실 중에? A 실이 현재 힘들다. 그죠? 근데 그걸 딱 잡고 천천히 잡아당겨. 그러면 A 실은 힘이 더 있어. 더 힘들어지지. B 실은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네. A는 원래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고 B는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 네. 그러다가 계속 당기면 어떻게 돼? 못 견디고 누가 끊어져? A가 끊어집니다. 이건 관성이 아니야. 내가 가한 힘이 얘한테도 다 가해지고 있는 거니까 이건 관성이 아니야. 그런데 B를 잡고 빠르게 탕! 땡깁니다. 어떻게 돼? B가 툭 끊어져. 그 뭐냐면은 추가 내가 갑자기 탕 당기면 추는 어때요? 추의 정지 관성 때문에 멈춰 있으려는 성질 있잖아. 추의 정지 관성 때문에 버팁니다. 딱 버티니까 그 힘이 내가 땅 당긴 힘이 온전히 누구에게만 전달돼? B한테만 전달돼서 B가 탕 끊어지는 거야. 우리 화장지를 뜯을 때 계속 작은 힘으로 둘둘둘 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나오죠? 재밌다. 그죠? 하지만 딱 잡고 탕! 당기면 어떻게 돼요? 툭 끊어지죠? 네. 그게 바로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휴지의 정지 관성 때문에 끊어집니다. 천천히 당기면 다 힘받으니까 줄줄줄 나오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그냥 똑같은 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걸 빠르게 당겼을 때 B가 끊어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추의 정지 관성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추. 네. 빠르게 당기면 내가 빠르게 당긴 그 힘이 추에게 전달될 새가 없어서 추에게 관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얘도 힘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빠르게 잡아당기면 그 힘이 채 전달되기도 전에 B한테 힘이 강하게 가해져서 B가 끊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정지 관성이 얘 세 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운동 관성. 쌤이 버스에 딱 탔어. 손잡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죠. 아까보다 키가 더 컸어요. 그죠? 아니야. 자꾸 아니야. 근데 붕 가는 중이에요. 운동 중입니다. 근데 버스가 끽 섰어. 버스가 끽 섰다는 건
버스한테 힘이 가해진 거야? 나에게 힘이 가해진 거야? 버스를 끽 세운 거니까 버스에게 힘이 가해진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나한테는 누가 힘을 가했어? 안 가했어? 안 가했으니까 계속 앞으로 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는 거야. 뒤에 있던 아줌마는요. 아이고! 이사 양반 불렀어? 형이 죽는 거 아닌가요? 나 죽을 수도 있죠. 그죠? 나를 지났어도 가겠네요. 그죠? 빨려서. 그죠? 이 아줌마, 무서운 아줌마입니다. 질량이 엄청 큰 아줌마. M이죠. 누군가의 엄마인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아무튼,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그 다음에 힘이 가해지지 않은 물체에게 관성이 작용한다. 하지만 이 관성은 무슨 관성이다? 운동 관성이죠.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관성이니까. 두 번째. 막 달리다가 돌부리에 탁 걸려요. 넘어지죠. 왜 넘어지죠? 계속 가고 싶어. 누가? 내가. 얘는 나 아니야? 이때는 힘을 받은 물체, 안 받은 물체. 물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나밖에 없잖아. 이때는 상체 한 체를 분리해요. 하체는 힘을 빡 받아. 하지만 상체는 힘을 안 받지. 상체는 계속 앞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얘는 멈추니까 넘어지는 거야. 이럴 경우에 물체가 길 경우에는 상하체를 분리해서 갑니다. 쌤 같은 경우는 상하체가 되게 기니까 훨씬 더 잘 넘어지겠죠. 그죠? 근데 좀 키가 좀 작을수록 이게 상하체 분리가 안 되니까 잘 안 넘어져요. 쌤은 엄청 넘어졌어. 무릎이 없어 지금. 그 정도야. 무릎이 없어 좀 볼래. 딱 봐도 없잖아. 무릎이 없어. 하도 넘어져서 무릎이 없어. 와 진짜 돌뿌리 요만한 걸려. 그냥 뒤로 넘어져. 어우. 키가 크면 안 좋은 점. 시끄러. 키가 너무 커서 이게 안 좋은 점도 있다는. 키 적당히 크세요. 알죠? 얘는 그래서 상하체를 분리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힘 안 받은 물체가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상체. 사람의 상체가 힘을 안 받은 거죠. 우리 사람 배가 나왔다 어떻게 해요? 질량이 더 커지니까 더 잘 넘어지겠죠. 쌤은 절대 그러면 안 넘어지겠네. 그런 측면에서. 그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네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먼지를 터는 건데, 봐봐, 이건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이불에 먼지가 묻어 있어요. 먼지 어떻게 털지? 이게 털기도 하지만 막대기로 탕탕 때리기도 하죠. 막대기를 땅 때리면 어떻게 되냐? 막대기 때리 잘 봐. 막대기 때리면 막대기가 누구한테 힘을 가해? 얘한테 뻑 힘을 가하는 거야. 그런데 이 먼지한테는 힘을 가했어 안 가했어? 안 가했으니까 먼지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불만 푹 들어가서 둘이 분리되지. 분리되고 나서 얘가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먼지를 터는 거야. 그러면 먼지를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다 치면 아무리 소용없겠네. 다시 내려가죠. 물론 탕 떨어지는 순간 바람이 불거나 또는 공기의 흐름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다 중력 때문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걸어놓고 옆에서 때리는 게 먼지 터는 방법이에요.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게끔.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봐. 먼지가 있죠. 얘를 이렇게 움직여. 훅 움직인 다음에 탕 내려. 해봤죠? 퉁 터는 거. 움직이다가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먼지는 움직이죠. 그다가 얘를 이 이불을 딱 멈추니까 먼지는 계속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먼지의 운동 관성을 이용해서 먼지를 터는 거예요. 얘는 먼지의 정지 관성을 이용해서 먼지를 터는 거지. 얘는 먼지의 운동 관성을 이용해서 먼지를 터는 겁니다. 오케이?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는 까닭도 같습니다. 자동차가 꽝! 사고가 났어. 어떻게 해요? 힘 받은 건 누구야? 자동차가 힘을 빡 받았죠? 나는요? 힘 받자. 그러니까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싶었는데 쿵! 유리창 뚫고 날아갈 거 아니야. 위험하죠. 엄청 위험하잖아. 앞차를 들이받을 수 있잖아. 내가 혼자. 그렇죠?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안전벨트 매는 겁니다. 이것도 뭘 방지하기 위한 거야? 관성에 의해서 내가 튀어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게 되는 겁니다. 관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관성을 처음 연구해준 사람이 누구다? 체크.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이.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해요. 자, O라는 위치에 어떤 물체를 놔두고 얘를 떨어뜨려. 붕.
점점 빨라지겠죠. 빨라질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전환이 쫙 되다가 최대 운동 에너지를 댄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다시 같은 높이까지 올라옵니다. 왜 같은 높이까지 올라오냐면 이 면이 마찰이 전혀 없는 면이거든요. 공기 저항도 없어. 마찰도 없어. 그럼 다시 원래 위치까지 올라오겠죠. 그릇을 좀 크게 만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높이까지 또 이렇게 올라오겠죠. 맞아요? 마찰이 없으니까. 그릇을 쫙 피면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되고 나서 그냥 일직선으로 가니까 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로 전환될 이유가 없지. 그 운동 에너지 그대로 쭉 갈 거 아니야. 네. 속도를 유지하면서. 왜? 마찰이 없으니까. 얘는 언제까지 갈까? 평생 가거든, 평생. 마찰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실험은 마찰이 없는 면에서 실험한 거잖아. 실제로 우리 세상에 마찰이 없는 면이 있어, 없어? 마찰이 없는 공간이 있어, 없어? 없죠. 공기 저항이 없는 공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므로 이 실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생각으로밖에 실험할 수 없었던 거야. 생각. 이 실험은 생각으로 한 실험이야, 생각으로. 그래서 이름이 뭐야? 사고 실험이야, 사고 실험. 이 사고가 accident가 아니라 thinking, 생각으로 한 실험이라는 뜻이. 생각으로밖에 할 수 없었어요. 왜? 이것 때문에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다는 가정을 해야 했으니까. 그죠? 마찰이 아예 없는 그 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줄일 수는 있어요. 우주는 가능하죠. 우주는 무중력으로 떠서 갈 수 있으니까. 공기도 없고 중력도 없고,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물체는 이때 갈릴레이가 우주로 갈 수는 없었어요. 실험을 할 수 없었지. 지금은 가능하죠. 지금은 우주로 가서 실험할 수 있습니다. 어?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미 실험을 했어요. 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우주 미하가 되는 어떤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우주인이야. 우주복을 입고 있어. 우주선이야. 이렇게 하다 우주선을 툭 밀어. 힘 받았죠? 속력이 생겼죠? 나를 막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계속 가. 내가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계속 가. 1년, 2년, 3년 계속 가. 그냥 죽지 않을까요? 죽겠죠. 이제 산소가 없어 죽겠는데 어쨌든 잡으면 잡을 게 없어. 우주에 뭐가 있어? 다른 우주 계에서 발견한 사람. 아, 그죠.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 혼자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러면 이렇게 지구를 등지고 이렇게 탁 하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불에 타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마찰 때문에 이거 지금은 중력이 없다는 전제고 중력이 있으면 중력 쪽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중력 쪽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지구 쪽으로 빨려 들어가다가 죽겠지. 죽겠죠. 타서 죽겠지. 그러네. 자, 관성까지 정리했습니다. 우리 28쪽의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28쪽 문제 풀어봅시다. 쌓였네요, 이제.